네, 안녕하십니까. 미주친TV의 C퍼스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얼마 전에 상장한 바로 이 로빈후드입니다. 로빈후드는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주식거래 플랫폼인데 정말 심플한 UI와 편리한 기능들까지 더해져서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거의 미국의 국민 투자액 반열까지 올라온 기업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기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이번 IPO 상장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물론이며 기업의 수익 모델과 간단한 재무제표를 분석해볼 예정이니 영상이 마음에 드시거나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네, 로빈후드의 슬로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를 위한 금융 민주화를 꿈꾼다는 것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기업의 이름이 참 와닿죠. 다들 아시다시피 로빈후드는 잉글랜드 전설에 나오는 인물인데 불의한 권력에 맞서고 부자들을 약탈하여 가난한 이를 돕는 의적이죠. 로빈후드는 지금까지 이 무료 수수료를 기반으로 많은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주식 거래를 하며 쉽게 재테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플랫폼계에 혁신과 돌풍을 준 기업인데 물론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로빈후드는 얼마 전 이 GME 사태에서 이런 기업의 목표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취하기도 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로빈후드는 이제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미국의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며 가장 대중적인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로빈후드는 2021년 3월 기준 총 1,800만 개의 계좌가 있었는데요. 한국의 토스가 얼마 전에 이제 5월달인가요? 300만 계좌를 돌파한 것을 볼 때 토스보다 최소 6배 이상의 사용자 수를 기록하네요. 물론 나라의 인구는 다르지만 그냥 규모를 설명드리기 위해 언급했습니다. 이 월간 활성화 유저도 1,770만 명이나 되는데 로빈후드를 통해 보관되고 있는 자산은 약 810억 불, 원화로는 84조 원 가량이나 된다고 해요. 엄청나죠? 그런데 로빈후드의 최대 장점과 특징은 바로 아래의 수치인 것 같습니다. 로빈후드 사용자 중 로빈후드를 통해 처음 투자를 시작한 이용자의 비율은 50%가 넘고 80%가 넘는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왔거나 리퍼를 받고 가입을 했대요. 자, 그럼 간단하게 이번 IPO와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빈후드는 이번 IPO 상장을 통해 일반인들을 위해 이제 총 5,237만 5천 주를 제공하고 이제 IPO를 담당한 언더라이팅 기업들에게 이제 550만 주의 추가 발행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번 IPO 이후에 총 이제 8억 이제 3천만 주 가량의 주식이 이렇게 있을 예정인데요. 이번 IPO 규모를 보면은 사실 전체 주식의 약 6% 가량으로 비중으로 본다면은 이제 큰 규모의 추가 주식을 발행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단가를 보면은 이번 IPO로 발행되는 유동 주식의 단가가 주당 40불이라는 가정하에서 전체 주식의 27% 가량의 가치로 평가됩니다. 보시면 기존 주식들은 이제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은 평단이 7불대로 굉장히 낮죠. 또 한 가지 볼 게 있는데 로빈후드는 주식을 이제 클래스 A와 클래스 B 두 개로만 구별시켰는데요. A와 B 모두 이제 금전적인 가치는 같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의결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클래스 A는 한 주당 1개의 의결권이 있는 반면 클래스 B는 한 주당 10개의 의결권이 있죠. 물론 이 대부분의 클래스 B 주식들은 창업자들이 보유하고 있고 IPO 이후에도 이 두 창업자들의 보유 의결권 합치면 약 65%가량이 된다고 해요. 미국에서 이런 차등 의결권은 너무 흔한 거라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네, 다음으로는 로빈후드의 경영진을 잠깐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 사진 속의 두 사람이 앞서 설명드린 공동 창업자이고 나이는 각각 34살과 36살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 친구 또래라 괜히 반갑지만 좀 자괴감이 드는 것은 제 기분 탓이겠죠. 네, 이 두 사람은 이제 9년 전인 2013년에 로빈후드를 창업했으니 이제 25살과 27살의 나이부터 이 로빈후드를 경영해 온 거죠. 정말 대단해요, 그렇죠? 그래도 다른 임원진들은 이렇게 중년급으로 배치하여 안정적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제 간략하게 보면은 이 로빈후드는 이 두 창업자들을 위해 2019년에 마켓 베이스드 RSU라는 일종의 이제 스톡 옵션 보상 프로그램을 이제 발표했는데요. 총 1,300만 주 가량이 제공되는데 로빈후드의 주가가 각각 이 해당 테이블 안에 수준이 될 때 창업자들은 이제 부여받은 전체 1,300만 주 중 해당되는 수준의 물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즉 로빈후드의 주가가 만약에 101.5불이 넘으면 이 1,300만 주 전체를 받을 수 있는데 1,300만 주면 지금 상장하며 발행한 규모의 약 26%가량 되는 물량으로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죠. 참고로 로빈후드의 주가가 30불과 50불 사이에 있으면 현재 물량의 20%를 뺄 수 있네요. 자, 오늘은 앞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로빈후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로빈후드의 성장성을 볼 텐데 전체 계좌 수와 이 활성화 유저 수를 보면 매년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상승해 오다가
2020년도에 이렇게 보시면 2020년도부터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성장성을 보여줍니다. 예치된 자산 또한 2020년도에는 이렇게 17년도 대비 거의 15배가 커진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는 좀 아래를 보시면 2021년 6월 기준으로 본다면은 크게 성장한 2020년도 대비해서 더 크게 오른 이제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볼 수 있듯이 로빈후드의 성장성은 현재까지만 본다면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다음은 로빈후드의 회사 연혁과 총 계좌 수의 뭐 변천사를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2013년 처음 설립을 하고 8년이 지난 2021년까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로빈후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보니까 로빈후드는 이렇게 2015년도 iOS에서 먼저 선보였고, 다음에 이렇게 안드로이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7년도에는 인스턴트 디파짓과 제가 자주 애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서비스인 멤버십 서비스인 로빈후드 골드를 런칭했고요. 2018년도부터는 옵션 트레이딩, 그리고 2019년부터는 가상화폐 트레이드와 2020년도부터는 뭐 이렇게 프랙셔널이라고 한 주식을 쪼개서 살 수 있는 기능 등을 추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추가 기능을 업데이트하며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려는 모습이에요. 매년 이렇게 발전을 하고 투자 열기가 더해지면서 이 사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총 매출액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빈후드의 이 매출 구조는 뒤에서 자세히 볼 거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거래소는 이제 거래량이 또 많아질수록 수익이 커지는데요. 보시다시피 일간 활성화 유저와 월간 활성화 유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이제 코인베이스를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이제 주식시장에 큰 폭락장이 오고 주식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크게 식으면 이 유저들은 언제든지라도 이제 크게 줄 수 있다라는 위험 요소는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일간 활성화 유저의 경우 최근 하락장이 온 후 이렇게 상승세가 꺾인 모습이죠. 그럼 로빈후드의 수익 구조를 보겠습니다. 로빈후드는 이제 공시자료를 통해 크게 세 가지의 수익 모델을 발표했는데요. 첫째는 트랜잭션 기반의 수익, 두 번째는 인터레스트 기반의 수익,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 수익이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5%, 18%, 7%입니다. 네, 로빈후드의 이 트랜잭션, 즉 결제 기반 수익은 이제 PFOF라고는 이제 투자자 주문 정보 판매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로빈후드의 핵심 매출이니 뒤에서 다시 제대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인 이 이자 수익 기반은 기본적으로 마진과 관련된 이자 수익인데요. 로빈후드는 사용자들에게 마진 등과 같은 옵션으로 돈을 빌려주고 일정량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객들이 유치한 디파짓을 머니마켓 등에 재투자하면서 뭐 약소한 소소한 이제 이자 수익도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수익은 앞서 설명드린 이제 로빈후드 골드와 같은 이제 멤버십 및 구독 경제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로빈후드는 이렇게 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이런 금융 상품 또한 이제 발행하고 있는데 이런 수익 또한 다 합산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로빈후드는 무료 수수료 주식 거래 시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수익을 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비밀은 바로 이 로빈후드의 PFOF라는 수익 모델인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간단하게 볼게요. 출처는 여기서, 이 그림의 출처는 여기서 갖고 왔습니다. 보면은 자 1번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제 보면은 일반 투자자가 로빈후드를 통해 노키아 주식을 뭐 4불에 100주 결제했다라고 가정하면 로빈후드는 그 계약을 받자마자 이제 증권 거래소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중간에 이 마켓 메이커, 즉 퀀트 이제 펀드들에게 그 계약을 넘깁니다. 대표적인 퀀트 펀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시타델, 모건 스탠리, 뭐 투시그마 등등 있는데요. 이 기업들은 계약을 받고 해당 기업이 상장된 증권 거래소에 조금 더 싼 가격으로 뭐 거래를 체결합니다. 즉 일반 투자자는 이번 거래를 통해 총 400불을 이렇게 지불했는데 이제 마켓 메이커는 증권 거래소로부터 398불에 계약을 맺으며 2불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2불 중 일정량의 금액을 로빈후드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주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바로 이 PFOF라고 불리는 거예요. 즉 로빈후드는 따지고 보면은 중간 브로커로서 손님으로부터 이제 주문받은 계약을 이 마켓 메이커에게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인 거죠. 반대로 뭐 매수가 아닌 매도 계약을 할 때도 이와 동일한 구조가 반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결국 손님은 원하는 대로 뭐 노키아 주식 100주를 4불에 결제하고 주식을 받게 되었고 뭐 거기에 뭐 중간 수수료까지 없다고 하니 결제가 되어서 뭐 너무 기분이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구조를 깊게 이해를 하다 보면 좀 여간 찜찜한 게 아니죠. 뭐 결국 따지고 보면은 400불을 주고 산 내 주식은 결국은 뭐 398불로 구매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이게 결제 액수가 커질수록 차이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즉 엄밀히 말하면 결제 수수료가 없는 것 같지만 뭐 따지고 보면 있는 겁니다. 즉 세상에 공짜라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또한 이런 사실 이런 시장 자체를 이 중간 단계인 이 마켓 메이커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등 우리와 같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이 주식의 가격에 뭐 의리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초봉, 분봉으로 뭐 이렇게 실시간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사실 찜찜한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이 PFOF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가능해질 경우 로빈후드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바뀔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현재 수익은 여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로빈후드의 재무 분석으로 들어가기 앞서 로빈후드의 몇몇 이슈들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로빈후드의 슬로건은 이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경제적 민주화를 주는 것이라 했고 서학 개미들은 이것을 믿고 또 로빈후드를 국민 투자 앱으로까지 밀어주는 등 전폭적인 지지를 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의 뒤통수를 친 사건이 있었죠. 정말 영화에도 나올 만한 주제인데 바로 GME 사태입니다. 아직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반 투자자와 헤지펀드 간에 공매도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전 세계 투자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그 전쟁이 무르익어가던데 로빈후드는 돌연 이제 뭐 헤지펀드의 편을 드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바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매도 버튼을 삭제하면서요. 와우, 이거 진짜 몇몇 제 밈 주식들의 매도 버튼이 사라지면서 일반 투자자들은 이제 헤지펀드들의 일방적인 공격에 아무 대응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공매도를 주관한 대장급 헤지펀드가 바로 시타델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위를 보시면 로빈후드의 가장 큰 거래처이자 투자처가 바로 이 시타델인데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마켓 메이커로서의 시타델이지만 사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시타델이 뭐 무너지는 모습을 로빈후드로서는 뭐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었나 봐요. 결국 표면적으로 봤을 때 로빈후드는 일반 서학 개미가 아닌 이 시타델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편을 들어준 것처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 투자자 게시판인 월벳에서는 이 사건 때문에 여전히 이 로빈후드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아요. 다음은 소송건인데요. 현재 로빈후드는 여러가지 소송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벌금형까지 받고 있어요. 근데 특히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GME 사건만으로 현재 30개가 넘는 소송을 받은 상태예요. 로빈후드는 쉽게 발급된 또 옵션 거래로 뭐 20대 투자자가 자살을 하는 이제 큰 사건도 이슈가 있었죠. 또 이제 소송의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로빈후드는 이 피델리티와 같은 기존의 대형 주식 앱에 비해서 이 네트워크가 정말 불안한 걸로 유명하죠. 넘쳐나는 사용자를 네트워크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거래가 몰리면은 또 앱이 다운됩니다. 와, 저도 이거 진짜 몇 번이나 열불났는지 몰라요. 전에 테슬라 관련해서 거래량이 몇 번 폭증했을 때가 있는데 앱이 그냥 다운됐어요. 그것도 여러 번이나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 뭐 사실 이제 소액 투자 중이어가지고 로빈후드에서는 이제 그냥 화가만 나고 말았는데 이 큰 액수를 걸어놓은 사람들은 이거 진짜 눈이 뒤집힐 정도일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돈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1분 1초가 중요한 투자 앱이 계속 다운이 되니까 이거 정말 말이 안 되죠. 예. 요즘은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하지만 이 네트워크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얘네 발목을 잡고 있는 큰 이슈긴 해요. 또 마지막으로는 경쟁인데요. 사실 이런 수많은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로빈후드는 아직까지도 거의 대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 국민 투자 앱으로서의 위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몇 번 다른 곳으로 이제 바꿀까 했다가 로빈후드의 인터페이스가 너무 편하고 이 적응이 돼버려가지고 주가를 보거나 뭐 트렌드를 볼 때 가장 기본으로 사용하는 앱이 로빈후드예요.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소파이와 로빈후드를 비교하는데 사실 저는 두 앱을 다 쓰고 있는 유저로서 두 앱은 뭐 경쟁 상대이기보다는 상호 보완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너무 달라요. 제가 이 두 회사의 비교점은 이제 비교 영상은 뭐 기회가 되면은 다시 뭐 새 영상으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빈후드의 재무 분석인데요. 보니까 이 재무 쪽 영상이 길어지면 시청자분들이 좀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무 쪽은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훑어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채널에서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관련된 영상에서는 재무제표 위주로 깊게 들어가니까 재무 쪽 공부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실적 발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빈후드의 손익계산서입니다. 보시면 2020년도 매출은 전년도 대비 245% 증가했고요.
2021년 1분기에는 전년도 동기 대비 309%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현재까지만 본다면 이 매출 성장 속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어요. 업종 특성상 매출 총이익률이 또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매출 총이익률은 약 85에서 92% 수준으로 거의 매출의 대부분이 수익으로 잡히는 구조이죠. 하지만 이제 온라인 증권앱의 특성상 이 기술 개발과 서버 관리와 같은 비용이 절대적 필수적이고요. 또 경쟁에서 이기고 시장을 계속 확장하기 위해서 이 마케팅 비용도 계속해서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은 높지만 이 영업 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잡혀 있어서 2019년까지는 마이너스 38%의 순적자를 기록했지만 2020년도에는 0.7%로 흑자 전환을 한 게 눈에 띄어요. 그렇지만 이번 상장을 통해서 직원 보상금이나 상장 비용 등 이후로 이제 앞으로 눈에 보이는 수익성은 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로빈후드는 어디까지나 성장주로서 이 매출의 증가가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뒤에서 이제 현금 흐름표에서 잠깐 보겠지만 사실 이렇게 수익은 안 좋게 보이지만 대부분이 그러니까 실제 현금 흐름과는 상관이 없는 항목이라서 현금 흐름은 굉장히 좋은 기업 중 하나예요. 로빈후드는. 자, 이것은 로빈후드의 매출 중 이제 결제 기반 수익만 따로 빼서 보는 건데요. 이 중에서는 또 이제 옵션 거래와 에퀴티 그리고 가상화폐 3개로 항목이 나뉩니다. 2020년도에는 2019년도 대비 각 계정의 매출이 300%에서 거의 400%가량 크게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이제 322%의 증가율을 보여주었어요. 전체 매출 대비 이 결제 기반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62%에서 75%로 증가했고요. 또 이 아래를 보시면 2021년 1분기와 이제 전년도 동기 대비 이제를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340%의 매출 증가를 이루었죠. 보시면 특히 이 가상화폐 쪽에서 1967%의 매출이 증가한 모습입니다. 또 이제는 가상화폐 거래가 거의 옵션 대비 절반가량으로 따라왔어요. 전년도는 이제 거의 20배가 차이가 났었죠. 그쵸? 확실히 이렇게 트렌드에 따라서 수익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또한 2020년도까지는 가상화폐는 전체 매출 대비 3%가량 밖에 차지를 안 했는데 2021년 1분기에는 전체 매출의 17%나 차지하는 모습이에요. 그치만 1분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가상화폐의 붐이 발생해서 좀 거래량이 몰렸던 이유가 컸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로빈후드의 매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 매출 성장이 현재 투자 붐과 관련해서 좀 약간 뻥튀기가 된 느낌도 없진 않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매출 증가율은 투자 열기가 식으면서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 열기가 더 커진다면은 얘네 매출도 같이 크게 증가되겠죠. 그래도 보시면 이렇게 로빈후드에는 업종 특성상 현금 흐름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이렇게 큰 것을 보면은 로빈후드의 대부분의 비용들은 실제 현금과는 무관한 감가상각이나 다른 특수 비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영업 자체는 탄탄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로빈후드의 현재 가격과 PSR을 보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7월 30일 기준 로빈후드의 주가는 35.15불인데 현재 발행 주식수를 고려했을 때 시가총액은 약 293억 불 수준입니다. 이것을 로빈후드의 2020년도 매출과 TTM 기준 매출로 비교해 봤을 때 로빈후드의 2020년도 매출 기준 이제 PSR은 30배 수준이고 TTM 기준 이제 PSR은 22.5배입니다. 사실 이게 현재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는 이제 보시는 분들마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이 영상은 그래도 그냥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한 분석 영상이니 제 의견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를 고려하시고 있는 분들은 이 PSR 수준을 한번 고려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또 트렌드가 또 있고 그렇죠? 그래도 제 의견은 자제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또 매주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혹시라도 로빈후드의 평가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제가 성심껏 대답할 예정이니 제 라이브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틈새 홍보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